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 이름은 리오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로버디도 오피스의 줄임말로 저희가 이제 팀명을 지어봤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희가 이번에 진행한 프로젝트는 공유 오피스 사용자를 위한 다중 서비스 로봇 시스템을 한번 개발해보자라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목차인데요. 저희는 특별히 저희가 프로젝트 때 개발했던 어떤 프로세스의 순서대로 발표를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하였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프로덕션에서는 저희가 떤 주제를 선정했고 그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어떤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키텍처의 구조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구조대로 개발한 내용과 그리고 단위 테스트 시연 영상,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기능들을 종합 이 건물에도 11층인가 공용 오피스 비슷한 공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팬데믹 이후로 이제 집안에서 근무를 하시는 재택 근무자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시고 또 그런 과정에서 MZ 세대와 어떤 IT 기업의 협업 문화가 이런 공유 오피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상을 보여줌으로써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그 이용자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공유 오피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유 오피스 업체들의 매출 역시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이게 다양한 업종의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한 공간에 있다 보니까 맞춤형 서비스를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렇게 지정해 주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문건인데 저희는 이런 세 가지 점에 이제 주목을 해서 어떤 공유 오피스의 관리자는 입주자는 입주자, 방문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또 이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업무 시스템 환경을 만드는 것을 프로젝트로 활동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스템 디자인인데요. 이러한 목표들을 이룩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지금 리스트를 생각해봤는데, 저희는 먼저 처음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 말이 안 되든 말이 되든지 간에 어떤 부정이나 뭐 조롱 뭐 이런 감정 없이 모든 이제 아이디어를 종합을 해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재밌는 아이디어도 나왔고, 또 놓치기 쉬운 필수 기능도 나왔고, 그래서 그런 다양하게 모은 아이디어 중에서 이 기능을 좀 흡수적으로 들어가겠다. 아니면 이 기능을 좀 재밌어가 지원하고 싶다.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투표가 이루어지고 그걸 밑종합해가지고 기능 리스트를 만들어 그 기능 리스트가 조금 양이 많아서 한 페이지에 듣기 어려워가지고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기능 리스트를 갖고 왔는데 먼저 이제 로봇에 관한 필수적으로 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그리고 어떤 다양한 회사를 있는 만큼 그런 신원 확인에 대해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얼굴 인식이라든지 RFID 같은 것을 확인해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 물품 배송하거나 처음 보는 사람 방문 기회를 해당 시간에 안내주는 가이드 서비스를 포함한 이런 기능 리스트를 우리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 리스트를 바탕으로 시스템 아키텍처를 구성을 해봤는데 크게 두 가지 덩어리로 이제 구성을 해봤는데 먼저 이제 오픈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주행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제가 구성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드민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서비스라는 측면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으로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 밑단 로봇의 레이어에서 다 이제 서비스 레이어에서 팀을 주는 그런 것을 구동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UI 레이어를 통해서
그런 서비스의 성함을 얻고 완료도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구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한 그 스텝이 있고요. 아까도 그 위에 AI 레이어가 있는데 그 레이어에서 지금 사용하는 과 그 다양한 로봇 평가를 위한 이런 로봇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 비즈니스들과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발과 시스템을 진행해봤고, 네, 앞으로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 개발한 로봇들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부터 해봤습니다. 왼쪽부터 설명드리면 안내로봇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사용자의 친선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를 사용하였고, 그리고 이제 어떤 서비스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유저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API를 작성을 했고요. 대부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물품 구매하다가 수정 매체를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 건데 알파이를 따라서 그냥 별도의 서비스 지원을 하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체 로봇과 청소 로봇은 일종의 어떤 순회하는 그런 동작을 이제 시장에 투과를 하고 싶어가지고 다음으로는 이제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안내 로봇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 방문객이 처음에 왔을 때, 어, 이 해당으로 이제 해당 회사로 가는 길이 만약 소행길이면은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이제 모르고 좀 당황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이기자 입장에서도 이런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데 방문자 갑자기 와가지고 이런 흐름이 깨진다든지 이런 상황을 조금 미안해 방지하고자 이렇게 안내 로봇 서비스를 이제 추가를 해왔어. 여기서 이제 크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 사람이 정말 이 회사에 해당 회사에 방문하는 사람이 맞는지에 대한 시선 확인 그리고 이제 이동하는 중간에 이 사람을 놓치지 않고 이제 잘 안내하는 그런 기능들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원 부여 시나리오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면 사전에 회사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방문자에 대한 정보를 DB에 나가게 있고요. DB에 저장과 동시에 그 QR 마커를 생성을 해서 그거를 SNS로 해당 방문객에게 사전에 문자라고 합니다. 전달을 하면 해당 방문객은 그 시간에 공용 오피스로 와서 QR 체크인을 하고 QR 체크인한 결과가 만약에 그 시간에 우리와 방문객의 정보가 일치한다 싶으면은 그 해당 방문객이 가려는 이제 사무실로 안내를 시작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안내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 뒤따라오는 사람의 또나 아니면 잘 따라오는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해 줘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객체 추적을 사용해서 그 해당 인물의 그 얼굴 인식을 한 정보를 가지고 인식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다 시각 필터를 조정해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이동 방향이 궁금해서 로봇이 그 방향으로 회전 방향을 제가 제일 살수 있도록 그냥 화면에서 벗어나면은 다시 그 화면에 들어올 때 어떤 그 사용자가 진입시켜서 다른 사람으로 이제 집합해서 터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봤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오피스에 지금 사무실이 제공되는 GUI인데,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모듈을 다양한 로봇을 탑재할 수 있는 기능과 편의성 높은 구매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그들 얘기해서 방문객에 대해서 수 있는 그리고 그 로봇, 호출한 로봇을 통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능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물품 시장인데요. 로봇 상대 선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해당 호실로 로봇을 보내려고 할 때 해당 호실에 있는 사람들만 스스로 모으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정한 시행과 해당 위치 장소로 해당 위치 장소를 이제 입력을 해서 로봇을 호출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먼저 그 로봇을 호출한 위치로 먼저 이동을 하고 배송을 가야 할 정류지까지 생성을 해서 그거를 인식을 해주고 또 배송 업무를 로봇에게 분산시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능은 얼굴 인식기능인데요.
대상자가 정확히 시선이 빠른데 아무 그 부분을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얼굴 인식 분야를 사용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로봇에서 TCP/IP 통신을 통해서 이미지를 로컬로 보내면 거기서 이제 비리 매니저의 미리 저장돼 있던 얼굴 이미지와 대조를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송신해서 그 사람이 맞다 그러면은 이제 보관돼 있던 스페이스가 열리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거는 완전 물품 스캔하고 투명하는 시나리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연 확인이 이제 완료가 되는데 그 시연 확인이 막혀야 되는 요소를 지금 스페이스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우리 메시지를 포함해서 스페이스를 열리지 않게 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구성했고요. 물품 구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용 오피스 내에 있는 카페 내에 직접 이제 물품을 구매하는 요청을 보내면 먼저 이제 로봇에게 카페를 들렀다가 해당 호식을 이용하는 영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로봇에게 이 주문한 물품에 대한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알파의 인식을 통해서 결제를 하는 시나리오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방문기를 찾는 등록하는 기능이고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방문 장소와 목적 이런 걸로 먼저 다른 서비스를 받고 싶은지 여부를 이 사전에 입력을 하면 기존에 예상된 것과 동시에 QR을 생성해서 어떤 서버를 통해 SNS로 방문기 그 QR 문자가 날아가는 시스템이 다음은 이제 안내 로봇인데요. 안내 로봇이 꼭 안내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어디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솔직히 이제 출근하고 퇴근할 때 가장 귀찮은 일 중에 하나가 시스템이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깜빡했을 때를 대기하면 깜빡했을 때 너무 깜빡하고 그러면 이제 앞에 너무 이렇게 돌아다니지 마. 지금 깜빡했지만 이렇게 뭔가 시각적으로 흥분할 때도 있고 그래서 시스템의 기능을 사용합니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세상처럼 얼굴 인식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전에 준비해 저장을 사전에 저장된 DB와 지금 이 사람이 처럼 일치하는 시간과 표현을 해보는데 시간이 어떻게 됩니다. 로봇을 호출을 해서 거기에 달려있는 카메라와 입주자의 다른 GUI를 통신으로 연결을 해서 서로 화상 회의를 할 수 있는 기능까지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태형 발표자님께서 발표를 계속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프로젝트에서 주행 관련 기능과 그다음에 전체적인 관제, 통합 이런 부분을 담당해서 이 부분부터 제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화면은 관제 부분인데 이 UI는 어드민 GUI라는 명칭으로 저희가 개발을 진행을 했고 밑에서 움직이는 화면을 보시다시피 이제 각 오피스에 대한 정보나 그 오피스에 등록되어 있는 멤버들에 대한 정보,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 제일 중요한 부분은 1번에 현재 그 오피스 내 맵 정보와 그리고 현재 오피스에 주행 중인 임무를 수행 중인 로봇에 대한 현재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현재 상태를 체크하면서 현재 태스크도 직접 할당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각 유저 서비스에서 들어온 태스크를 3번에서 리스트로 각 로봇의 스택이 된 리스트를 관리하면서 이제 자동적으로 어드민 서비스에서 각 로봇의 태스크를 할당해주는 그런 구조로 기능을 구현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관제 쪽에서 태스크를 각 로봇에 할당하기 위해서 저희는 사용한 모듈이 이제 로스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내비게이션은 제일 끝에서 로봇을 최종적으로 주행을 시킬 때 사용을 했고 거기에 이제 각 로봇에 적합한 명령을 보내기 위한 플랫폼으로 FMS 시스템을 사용했고 그중에 오픈 RMF라는 오픈 소스를 활용했습니다. 오픈 RMF의 특징은 서로
목적을 구분한 각 로봇에 적합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특정 로봇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제일 적합한 로봇에 RMF 시스템 내부적인 어, 입찰 시스템을 통해서 각 로봇의 태스크를 할당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FMS에서 각 로봇을 이제 저 플랫폼에서는 플릿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어, 플릿의 플릿의 각각의 모드나 데스티네이션 정보 그리고 패스 정보를 확인하면서 현재 맵상에 각 로봇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볼 포지션은 어딘지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관제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제 RMF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 맵을 먼저 만들고 맵상에 있는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김프 툴을 이용해서 맵을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RMF 상에서 지원하는 트래픽 에디터를 활용해서 각 위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정의를 해서 패스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RMF 상에서 제어를 하지만 어, 이 하드웨어 센서의 특성이나 로봇의 엔코더 노이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비게이션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비게이션 파라미터 중에 AMCL에서 이제 알파 파라미터를 수정하면서 로컬라이제이션 과정에서 노이즈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봤고요. 그리고 로컬 코스트 맵에 있는 인플레이션이랑 코스트 스케일링 팩터를 조절하면서 장애물을 좀 더 우회하면서 회피할 수 있는 성능을 개선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피스 특성상 좁은 문이나 이제 통로 같은 경우에 이제, 로봇이 크게 우회하게 되면 벽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러에서 SHIM 플러그인을 적용해서 각 다음 태스크로 이동해야 될 위치의 각도가 이제 30도 이상 차이 날 경우에 제자리 회전해서 이동하게끔 하는 플러그인을 추가해서 정확도를 개선했습니다. 이제 오픈 RMF를 저희 관제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시퀀스로 적용을 하면 좋을지 이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정의해 봤는데요. 이제 이전에 유저 서비스에서 어, 각 로봇마다 어떤 태스크를 보낼지 아까 말씀드렸던 GUI 상의 제일 오른쪽 하단 부분에 각 로봇의 태스크가 스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태스크를 어드민 서비스에서 내역을 업데이트해서 어떤 로봇에 적합한 태스크인지를 이제 파싱을 하고 그 파싱된 데이터를 제일 처음 들어온 데이터부터 각 로봇에다가 이제 딜리버리 태스크면 딜리버리 로봇에 태스크를 할당하고 가이드면 가이드 로봇에 바로 태스크를 할당해서 각각 로봇의 이제 이동 경로를 설정해주고 RMF 상에서는 RMF 상에서 생성된 이동 경로를 DDS 도메인 API를 통해 내부 각 로봇에 있는 내비게이션 노드로 패스를 전달하게 되고 내비게이션은 각 로봇의 컨트롤러 쪽으로 CMD 벨로시티를 생성해서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내비게이션에서는 다시 DDS 도메인을 통해서 현재 위치 정보를 어드민 서비스 쪽으로 넘겨주고 어드민 서비스에서는 각 로봇의 위치를 이제 다시 파싱을 해서 이제 지도 바로 옆에 보이는 각 로봇의 현재 로케이션이나 위치까지의 도달 거리 부분을 이제 갱신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FMS와 저희 각 로봇 서비스들을 최종적으로 결합을 해서 데모 영상을 촬영을 했고요. 먼저 안내 로봇에 대한 관제 시나리오입니다. 안내 로봇이 방문객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도착 알림이 있을 경우에 오피스 입구로 나가게 되고 방문객은 QR 마크를 찍으면서 현재 목적지에 대한 정보를 관리 어드민 서비스로 반환을 해주고 로봇은 그 위치 볼 포지션으로 방문객을 안내하게 됩니다. 안내가 완료되면 로봇이 기존에 대기하고 있던 장소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배송 로봇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오피스 503호에서 편의점에서 커피나 음료 같은 것을 이제 주문을 할 경우에 배송 로봇이 출발해서 편의점에서 적재를, 적재를 요청을 하고 적재가 완료가 되면 503호로 이동해서 수령인에게 물건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제 503호로 로봇이 도착이 완료가 되면 수령인은 본인의 이제 얼굴과 그 RFID 인식을 마치고 로봇은 이제 물품을 전달한 다음에 배송 로봇이 대기하고 있던 장소로 다시 복귀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네, 그다음으로는 이제 RMF의 특성이 다중 로봇을 관제할 수 있고 각 로봇마다 현재 위치를 파악하면서 현재 작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어떤 로봇을 먼저 이동시키고 경로가 겹친다면 어, 우선순위가 낮은 로봇은 다시 원래 위치로 복귀시킨 다음에 우선순위가 높은 로봇을 다시 이동시키는 그런 관제를 자율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배송 로봇의 그 태스크가 더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배송 로봇이 아까 먼저 움직이게 됐고 배송 로봇이 대기하는 중에는 청소 로봇이 이제 다 청소 로봇의 임무를 다시 수행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 저희가 이제 아쉬웠던 부분이나 할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제가 이제 로봇 관제 오픈 RMF를 프로젝트에 적용하면서 오픈 RMF 전체 시스템에 대한 구조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프로젝트에 적용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난이도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적용을 하고 나서 자율적으로 관제가 되는 시스템에 대한 편의성이 있었고 근데 이제 RMF에서 지원하는 어, 공- 모듈이나 API들이 실제로 이제 동작을 시켰을 때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그런 기능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RMF 상에서 발행되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유사한 기능을 이제 프로젝트에다가 다시 녹이는 작업들이 이제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런 작업을 하면서 이제 로봇을 관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RMF에서 생성되는 패스 플래닝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내비게이션 파라미터를 계속 수정하는 노력을 해봤었는데 이때 이제 각 로봇마다 기구 장착물이나 그리고 각 로봇마다의 차이가 있는 라이다의 노이즈나 오도메트리의 노이즈들에 의해서 이제 각 로봇마다의 어, 센싱된 특성이 달라지는데 이 부분을 이제 노이즈를 계속 수정하기 위해서 이제 적합한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추적하면서 사람의 위치를 계속 파악하면서 로봇이 어,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시퀀스에서 휴먼 트래킹을 적용하려고 했을 때 로봇에 달려있는 카메라의 높이가 낮다 보니까 이제 바닥에 놔두고 사람을 인지하면서 그 이동시키는 그런 시퀀스를 내비게이션과 통합하는 게 좀 난이도가 높아 보였고요. 그래서 적용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 이제 한 명의 사람을 계속해서 추적해서 기억하고 있는 그런 기능을 다시 추가해서 이제 더 완성도 높은 안내 기능을 구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기능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기능 리스트를 추릴 때 이제 제스처를 이용해서 로봇을 부른다거나 이런 기능을 구현하고자 했지만 프로젝트 기간이나 전체 일정상 이제 구현하지 못했던 제스처를 이용해서 상호작용이 되는 서비스도 구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각 팀원들마다의 각 역할이고요.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